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설계를 처음 하거나 소방을 처음 배우게 되면 자동 확산 소화기랑 이제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랑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거용이라는 게 있고 상업용이 따로 있죠. 이게 따로 구분되어 있는 이유도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씩 일단 뭐 작동 원리부터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가스레인지 또는 전기레인지 위에 설치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자동으로 동작하는 장치인 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건축물에 설치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동 소화 장치는 다 스프링쿨러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게 약간 혼돈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더라도 별개로 우리는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쉽게 뭐 맛만 보자면 우리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뭐 일반적인 화재 형상은 A급이 되는데 물론 C급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주방에서 주택에서 우리가 불나면 대부분 뭐 물론 냉장고도 타고 하지만 주방에서 불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방에서 불이 났다면 거기서 불이 붙은 화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쓰고 있다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기름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뭐 까먹고 있다가 뭐 냄비가 타고 이래서 불이 날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 안에 어떠한 기름을 넣은 상태에서 불이 난다면 우리는 A급, C급이 아니고 K급이라고 부르는 식용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K급 화재가 스프링클러로 물을 뿜게 되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소방 일단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실 테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끓는 기름에 유류에다가 물을 부으면 안 된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르시다면 아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 자체가 폭발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물이 기름보다 무겁기 때문에 물을 붓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용기 안에서 기름이 끓고 있을 때 물을 넣으면 물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기름을 밀어 올리게 되고 넘치게 된다면 기름이 넘치는 거죠. 빨갛게 그릴까요? 넘치게 된다면 이게 다 불로 이렇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로 끄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 주거용 자동 소화 장치라고 하면 우리가 이 식용유라고 하는 기름에서 불이 나더라도 직접 불을 끌 수 있을 만한 약재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부터 한번 봐볼게요. 그래도 한 아이소처럼 그리는 게 좀 낫겠죠. 두 개를 그려보겠습니다. 한 세트예요. 말이 두 개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스레인지로 한번 봐볼게요. 얘도 좀 이렇게 눕혀서 그릴까요? 세 개만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결국 용기를 이렇게 둘 거고 가스레인지 이렇게 불을 켜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불을 끌 거냐는 건데 가스레인지를 먼저 보면 말 그대로 가스를 사용하는 렌지니까 우리가 가스 배관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을 놨을 때 이거를 자동으로 동작시키려면 불이 났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불이 났는지는 어떻게 측정하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설치되는 게 이렇게 이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빠형이라 그럴까요? 온도 센서가 있어요. 온도 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 센서가 얘는 스댕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백금을 많이 쓰는데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에 뭘 많이 쓰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얘가 온도가 오르게 되면 얘가 저항이 떨어져요. 저항이 오를 수도 있고 제품은 뭘 쓰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온도를 측정하게 되는데 얘가 특정 온도가 되면 옆에다 그냥 붙이겠어요. 옆에 안 붙이는데 빛나가지고 보통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달리죠. 이렇게 달리는데 옆으로 그냥 우리가 수신부가 붙습니다. 수신부. 말이 수신부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 기계 장치예요. 그냥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컴퓨터 너무 성능이 좋은 거고 쉽게 말하면 얘가 신호를 주고받는 아이인 거죠. 우리가 불이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해서
온도로 측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열감지기와 같은 맥락인 거죠. 이렇게 센서를 하나 박아두고 당연히 얘는 화살표로 그냥 하겠습니다. 수신부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이 나서 온도가 너무 높아졌다고 하면 결국 동작해야 되니까 여기 이제 헤드가 이렇게 박힐 거예요. 스프링클러 헤드처럼 생기진 않았고 보통 뭐 이런 식으로 구멍 뚫려 있던가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헤드가 박히고 당연히 얘가 이제 어디선가 약재가 와야 불을 끌 거니까 뭐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냥 그리겠습니다. 어떤 약재가 있을 겁니다. 약재는 당연히 이 헤드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얘도 이 수신부랑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이렇게 그 화재가 나면 온도를 측정하고 그 신호를 수신부로 주게 되고 수신부에서 약재를 방출하도록 하는 게 가장 간단한 그 구조입니다. 물론 이 수신부에는 기본적으로 음향 장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별도로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온도가 너무 높다고 경고를 해줘야겠죠. 사람이 자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불을 끄려고 약재를 뿜는데 이 불이 계속 공급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스 레인지를 설치하게 되면 가스를 차단할 수 있도록 가스 차단 밸브가 달립니다. 차단 밸브. 그래서 얘도 당연히 이렇게 수신기랑 수신부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불 나면은 가스 차단하고 또 약 뿜어서 불을 끄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 센서는 뭐 설정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1차는 100도에 많이 세팅이 되고요. 2차는 130도에서 140도 정도에 많이 세팅이 됩니다. 어떤 세팅이냐면 우리가 이미 온도가 일정 값 이상 올랐다면 얘는 화재가 아니더라도 화재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일정 값에 도달하면 경보를 울리고 가스를 차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래도 온도가 계속 오른다면 이제 거의 불인 거죠. 우리가 소화약재를 방출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꼭 불이 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무슨 상황이냐면 불을 안 켜놨는데 가스가 자꾸 누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불씨로 이렇게 그 점화만 되지 않고 가스만 나오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정지 상태면 이렇게 핸들 돌린 상태면 가스는 계속 나오고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나중에 만약에 불이 나게 되면 폭발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온도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앞에서 자를까요? 3D니까 이렇게 실이 있다고 하면 가스 탐지기를 달게 됩니다. 또 동그랗게 생긴 게 많은데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가스 탐지기를 달게 되는데 우리가 이 가스가 누출되는 애가 공기보다 무거운지 그냥 밀도라고 할까요? 또는 공기보다 가벼운지에 따라서 그 탐지부의 설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공기보다 가벼운 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LNG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도시가스입니다. 도시가스. 그리고 무거운 거는 LPG 가스죠. 공기보다 무겁다면 이 가스는 누설돼서 밑으로 가라앉게 될 거고 또는 공기보다 가볍다면 천정에 이렇게 그 상주 축적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우리한테 더 위험한 건 LPG죠. 원래 무거울수록 계속 그 해당 장소에 체류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원래 무거운 가스가 기본적으로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이 탐지부는 사용하는 가스의 종류에 따라서 위치가 변경되게 되는데 만약에 공기보다 무겁다면 바닥으로부터 30cm 이내에 또는 공기보다 가볍다면 천장으로부터 30cm 이내에 설치가 되게 되고 만약에 이 지금 그림이 LNG라고 하면 여기 위에가 30cm 이내에 또 이 가스 탐지부가 동작했을 때 가스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가스 탐지기도 수신부에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그림 말고 말로 써보면
우리가 가스 탐지부가 있고, 그리고 그냥 온도 센서부라고 할게요. 센서부가 있고, 우리가 이 탐지부와 온도 센서부에서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가스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수신반으로 보내주게 되는 거고, 그냥 수신부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일정 이상 온도가 도달하거나 가스가 누설된다면 가스 차단 밸브를 닫도록 한다던가, 약제를 방출한다던가, 기본적으로 1차든 2차든 성질값에 도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경보를 울리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만 보면 일단 기초적인 건 전부 다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씩. 우리가 약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에다가 인산암모늄이나 탄산칼륨을 넣게 돼 있는데 거의 뭐 99%, 제가 못 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K2CO3라고 하는 탄산칼륨을 주로 물에 섞고 있습니다. 탄산칼륨. 그리고 탄산칼륨, 우리가 요 명칭을 탄산칼륨보다 우리한테 익숙한 명칭으로 말을 하자면 강화액이에요. 왜 강화라고 붙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화 성능이 물보다 더 뛰어난 아이인 거죠. 우리가 요런 용기에서 식용유 화재가 났을 때 여기다가 이제 물을 뿌리면 안 된다고 아까 간단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요 K2CO3를 뿌리면 이 물이 꺼집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국을 끓이다가 불이 났다면 그냥 물 뿌려도 꺼져요. 사실 국엔 불이 안 붙죠.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우리 유류가 있을 텐데 식용유, 우리가 이런 식용유라고 하는 기름 같은 경우에 우리 유지라고 하는데 화학이 좀 안 돼 있으면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지방산이나 뭐 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글리세린도 필요 없고 지방산으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식용유의 성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방산이라는 거에 우리가 알칼리 액을 넣게 되면 얘네가 쉽게 말하면 그 중학교 때인가요? 그 비누가 되는 거예요, 비누.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요 강화액 이렇게 색깔이 안 나왔네요. 이렇게 뿌려주게 되면 얘네가 섞이면서 이렇게 겔처럼 비누, 이게 원래 고체가 돼야 되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막 녹은 거죠, 버터 마냥. 이렇게 해서 이 표면을 덮게 돼서 우리가 산소 공급을 차단해서 결국 이 불을 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칼리 액도 뭐 명칭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 들어간 액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또 알칼리 금속이 뭐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나트륨 아니면 칼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이 들어간 약재가 우리 그 일종 분말 소화 약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칼륨이 이제 강화액이 되는 거죠. 강화액. 일종 분말이 비누화가 맞았나요? 이제 보통 3종밖에 안 쓰니까 저도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뭐 자동 확산 소화기나 이런 경우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게 되면 다 면제가 되는데 우리가 요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에는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더라도 제외가 안 되는 이유인 거죠. 실제로 지금에는 뭐 6층 이상 아파트라던가 최근에 6층 이상이 아니고 전체 그러니까 원래 아파트였죠. 6층 이상이 아니고 전체에 다 설치하게 돼 있던 걸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우리 이래나 저래나 결국은 뭐 언제 바뀌냐의 문제지, 이런 주방 레인지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모두 다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아마 결국 변경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 안 했는데 우리가 가스 레인지도 있지만 요즘은 전기 레인지도 많이 쓰잖아요. 전기 레인지. 얘가 이제 인덕션인데 하이라이트도 있지만 간단하게 봐볼까요? 얘 정면에서 이렇게 봐보면 이렇게 상판을 이렇게 그릴까요? 제가 뚫고 임의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얘 열의 원리를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게요. 이 전선입니다. 전선. 원래는 뭐 이렇게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코일형으로 감겨 있는데 우리가 어떤 도체에다가 전류를 흐리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교류를 흘리게 되면 우리는 여기는 요 수직인 방향으로 각 위치에서요, 다 모든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자기장은 우리가 뭐 암페어의 오른나사 법칙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오른쪽으로 회전한다고 보게 될 거고, 또 비오사오 그 사람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비오사바르였나요? 비오사바르 그 법칙하면 우리가 90도로 수직으로 자기장이 나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또 다른 도체를 자기장이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회전하니까 변화하겠죠. 변화를 하게 되면 결국 이 안에도 우리가 그만큼의 유기기전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유기기전력에 의해서 또 와전류가 발생을 해서 요 용기가 데워져서 우리가 열을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얘는 지금 가스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탐지부 아까 있었죠. 이 가스 탐지부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는 오로지 온도 센서에 의해서만 동작을 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일정 이상 온도가 도달하면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거고, 또 그게 2차 온도에서 도달을 하는 거였다면 얘는 1차 온도에 도달했을 때 가스 자동 차단 밸브가 아니고 전기 차단 장치를 설치해서 더 이상 전류 공급이 안 되도록 차단을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도체에서 발생하는 열량, 즉 줄열은 우리가 결국 전류의 제곱에, 시간이 아니죠, 저항에 비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류치를 차단해 버린다면, 0으로 만들어 버린다면 더 이상 이 인덕션에서 열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가 아니고 과열이 된 상태에서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 레인지와 차이를 살펴보게 되면 얘는 가스 탐지부가 없고 전기 차단 장치만 별도로 설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한동안은 전기 레인지에는 설치 안 하던 시즌도 있었는데 아마 2017년 이후 준공이었나요? 그때부터는 다 전기 레인지 관련된 것도 인덕션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내용이고, 내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면 조금 더 나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방용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주거용이 있고 상업용이 있습니다. 상업용. 그럼 보면은 형식 승인이랑 성능 인증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고, 아니신 분들은 보고 오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거용은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가 형식 승인 대상입니다.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성능 인증 대상이에요. 무슨 차이냐? 둘 다 일단 지금 법상으로 봤을 때 의무사항입니다. 형식 승인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규격이 일정한 아이들입니다. 크게 변화가 없는 애들인 거고, 성능 인증은 계속 규격이 변화하는 아이들이라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거용에 설치되는 가스레인지는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3구가 제일 많아요. 얘는 좀 대형 3구. 최대 4구까지 가능을 합니다. 5구짜리 가스레인지 집에 설치된 거 보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저도 부잣집 엄청난 거에 안 가봐서 보통 3구가 2개 있다던가 하는 경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설계치마다 다르고 제품마다 다르지만 이 대형 버너 같은 경우에는 발생하는 열량이 우리가 불을 냈을 때 한 3,500kcal 정도 됩니다. 3,000에서 4,000 정도 되고, 작은 거는 한 1,500 정도 나와요. 설계 기준에 따라서 다르고 제품에 따라서 다릅니다. 즉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가스레인지 2개에 얘 합쳐봐야 한 6,500, 적으면은 5,500에서 한 8,000kcal 이내로 열량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 연결되는 가스 배관의 크기도 이미 다 20mm 아니면 15mm로 뻔하기 때문에 이 가스레인지 구형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열량이 발생되는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용기가 있을 때 용기에서 불이 나더라도 처음에 초기에 발생하는 열량은 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얘의 맥스 값을 8,000으로 잡고 어떠한 자동 소화장치를 설치가 아니죠. 소화장치를 만들게 된다면 이 한 10,000짜리로 만들어버리면 뻔하다는 거예요. 주거에 설치하는 모든 가스레인지에 발생하는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약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이상 다 소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규격을 일정하기 때문에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형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상업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3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장사 되게 잘 되는 갈비탕집 가면 이거 거의 우리 그냥 화구라 그러죠. 레인지도 아니고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뚝배기 이렇게 막 10개도 올리고 20개도 올리고 이러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형식 승인을 받은 주방용 소화장치로는 적용이 불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능 인증을 받도록 해서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규격에 따라 맞는 제품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겠죠? 자, 그리고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탐지부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꼭 여기서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가스 범위 또 연소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실에서 그냥 뭐 엄청 뭐 큰 집 아니어도 됩니다. 일반적인 거실에서 우리가 라이터로 불 붙이지 말고 가스 버튼만 누르고 있다면 이거 버튼 좀 누르고 한 30초 누르고 있었다고 해서 가스 폭발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공기량에 비해서 가스의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얘의 농도가 너무 낮아서 이게 불을 붙을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스의 농도가 양이죠. 말 그대로 양이 일정 이상 돼야 불이 붙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그 범위를 연소 범위라고 합니다. 우리가 메탄 같은 경우에는 LNG는 물론 메탄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메탄, 프로판, 부탄이 섞여 있긴 하지만 LNG 같은 경우에 거의 주성분이 메탄이 되고 메탄의 연소 범위는 5에서 15%가 됩니다. 우리가 이 5%를 LFL이라고 해서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소한의 가스 농도를 말하고요. 이 15%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최대한의 가스 농도를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꾸로 가스만 가득 차 있다면 불이 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코올 뚜껑을 닫으면 산소 공급을 차단한다는 그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가스 농도를 100%로 만들어버리면 불이 꺼진다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자, 이건 LFL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보셔야 좋은 건데 우리가 LFL이 몇 퍼센트인지 가스마다 다르겠지만 특정한 가스에 의한 연소 하한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25%에서 우리는 가스 감지기나 탐지기 등이 경보를 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지기 경보 신호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가스가 1차 경보와 2차 경보를 나눴다면 우리는 2차 경보 때는 LFL에 50% 미만에서 가스 탐지기가 경보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상시에는 25%가 안 될 거 아니에요. 0%잖아요 거의. 5%에 도달해서 경보를 울리면 이미 너무 위험하니까 5%에 도달하기 4분의 1 지점에서 먼저 경보를 울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스 탐지 그 시험 세칙에 살펴보면 뭐 코샤 가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LN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동 시험 농도를 뭐 메탄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LNG의 그 연소 한계를 5%인 메탄을 기준으로 보고 여기에다 25%를 계산을 해보면 얘가 1.25%가 되기 때문에 1.25%의 농도에서는 최대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죠. 그럼 거꾸로 L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성분이 프로판이 되는데 프로판은 우리 95인가요? 퍼센트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도 외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소 한계가 얘는 LFL이 2.1%가 되는데 여기에 0.25%, 0.25가 25%죠. 25%를 구하면 얘가 대충 보면 한 0.5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퍼센트니까 0.5% 정도가 될 텐데 요거 한번 보면 실제로는 작동 시험 온도가 얘는 0.5보다 더 작아요. 0.45 몇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LPG 같은 경우에는 부탄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3가 아니죠? C4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낮아진 걸로 아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탄가스로 기준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자, 요 탐지 경보 내용 그냥 뭐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 1.25나 뭐 예를 들어 0.45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우리가 결국 어떤 형식성인 제품을 받아서 잠시만요. 요거를 요 모든 가스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제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참 위에 있군요. 그러면 여기에 죄송합니다. 요 탐지부 얘네 있죠, 얘네의 성능을 제어할 때, 그러니까 제시할 때 결국 0. 아까 45에서 1.25% 농도에서는 세팅을 할 수 있는 탐지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품 좀 찾아보니까 거의 뭐 0.1에서 뭐 한 1.25%? 요 안에서 세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지부도 좀 더 자세히 알면 우리가 나중에 가스 뭐 답변 쓰거나 공부할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설명드릴 게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뭐 이 정도면 요 주방용 자동 소화 장치는 다 한 것 같네요. 좀 자세히 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